저는 21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 석사에 입학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했었고요.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개의 학교를 지원을 했고 그 중에 3군데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급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팁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의 세계 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교육대학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 석사과정을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교육대학원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자 이번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3편 정도로 진행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지원하기 전에 학교를 5개에서 6개 정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그 6개로 추린 과정과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편에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학교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원한 학교가 총 5군데가 있는데 그 학교별로 선택한 이유와 특징,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느낀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대학원에 지원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학교를 5개에서 6개 정도로 추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야간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학비도 생각보다 비싸요. 주 3일에서 많게는 5일까지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학교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서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데 크게 2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학교를 분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사항이에요. 먼저 객관적인 사항부터 나열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교 홈페이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지사항들을 보면 어떤 학교는 짧게는 몇 개월 전, 길게는 몇 년 전 것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지속적으로 공지사항을 업데이트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은 학생들의 지원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공지사항의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홈페이지에 개설 강의들이 나와 있어요. 그 강의를 보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강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체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했고요. 그런 학교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대학원을 지원할 때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연구 계획서와 어울리는 강의 내용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수님들을 한번 보러 가셔야 돼요. 물론 다 뛰어난 교수님들이시지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교수님들이 최신에 작성한 논문이 어떤 게 있는지, 교수님들이 지도하신 제자들이 어떠한 논문들을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RISS라는 그 논문 사이트에 가시면 모든 논문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목과 요약본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본은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다 확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구나, 나와의 방향성이 맞겠구나 맞지 않겠구나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등록금과 장학금의 유무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의 차이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신입생이 약 700만 원 정도를 등록금과 입학금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립학교라든지 조금 살펴보면 400만 원대 학교도 충분히 있어서 내 상황에 맞춰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성적 장학금이 있지만 근로장학생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관적인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집과 학교의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퇴근을 하시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왔다가 또다시 출근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대학원을 다니시거든요. 집과 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메리트 있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집과 학교의 거리 혹은 직장과 학교의 거리를 잘 판단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관적인 이유는요, 학교의 이념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관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가치관 그리고 이념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맞춰지게 되고 학생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더라고요. 따라서 대학원도 어떤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한테 직접 와닿는 그런 진심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조금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중앙대학교는 의와 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앙대학교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네임밸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등록금이라든지 거리,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들을 쓰셨는지에 관련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나중에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교육에서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모두 다 훌륭한 교육대학원이지만 그래도 조금 한국에서 알아주는 학교를 나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운이 좋게도 선택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보다 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